성추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협박까지 있었군요. 그 결과는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방송인 이경실 씨 남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모 씨가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추행했다라는 의혹을 받았었는데요. 네. 오늘 최종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0월에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라는 네.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지금까지는 이 최모 씨는 뭐라고 주장을 해왔냐면 4차까지 그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 4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폭음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심신미약 상태다. 즉 몸과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하지만 판사 얘기는 좀 달랐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술값을 직접 계산했고 당신의 기사에게 분명하게 호텔로 가자라고 목적지를 분명하게 밝힌 점으로 보면 당신은 심신 상태가 미약한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성추행을 했다라는 사실이 모두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바로 오늘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판결 내용을 보니까요, 이경실 씨 남편이 과거에도 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이례적으로 판사가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뭐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같은 이런 성폭력 범죄는 아니었지만 다른 여러 차례 15회나 되는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신상 정보 공개 이런 명령은 내리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판사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성추행 때문에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 남편이 그 피해 여성한테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처벌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범죄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성폭력 범죄, 성범죄의 경우에는 범죄 후에 재판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였느냐, 과연 합의에 이르렀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지 못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받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를 했고 또한 또 피해자의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런 점이 안 좋게 작용했고요. 또한 또 얼마 전에 이제 한 여성지와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다. 따라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수면제를 이제 다량으로 복용함으로써 자살 기도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이 결국은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협박을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괴롭혔는데 이러한 2차 피해가 있었다는 점까지도 이번 그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경실 씨 남편 성추행 사건 결국 판사가 법정 구속을 명할 정도까지 됐는데요. 뭐 이런 사실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결론이 1차 심판이지만 났다는 것까지 정리해 봤습니다.